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기존의 주관 확률과 객관 확률로 나눈 거를 이제 인식 확률과 존재 확률로 이름을 새로 매기자. 그리고 이제 객관 확률을 인식 존재 확률을 일어남직함이라 부르고 인식 확률을 믿음직함이라 하자.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일단 그다음에 이제 확률을 매기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철학자들은 주로 명제에다가 확률을 매겨요. 명제에다 확률을 매기고 대체로 그렇게 매깁니다. 저 혼자 매기는 게 아니고 업계에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어떤 지적을 원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명제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의해요. 그래서 명제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게 고민이야. 이게 거대한 어떤 과제이긴 해요.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있고 그다음 과학자들은 주로 사건에다가 확률을 매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진성님이 했듯이 그다음 수학자들은 어떤 집합이나 집합 원소에다가 이제 매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사건의 확률 이야기하고 맹지의 확률 따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둘 차이가 없다라는 견해가 주로 이제 학계에 다들 있는데 나는 차이가 그 두 개의 확률 매기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는 이제 그 사건, 특히 여기 심리 사건 뺐는데요. 심리 사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물리 사건을 보면 물리 사건은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일어나서 약간 지속할 수도 있어요. 지속하거나 사라진다. 과거 사건은 물론 이 과거 사건이 있냐 없냐가 또 철학에서 물리학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시간을 흐르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현재 다 지금 이성이 다 존재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시간론에 대한 어떤 철학에도 나오는데 그런 복잡한 어떤 이론 빼고도 왠지 과거에 있는 사건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특정 시간 특정 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근데 명제는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지속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대체로 이 명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 참 또는 글씨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이 특정 시간 있다가 사라지는 듯이 명제의 참값이 특정 공간, 특정 어떤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갖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이제 그 명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얘가 다음 페이지. 그중 한 예가 이제 지금은 춥다 같은 지금은 춥다보다 지금은 겨울이다 좋겠죠. 지금은 겨울이다. 지금은 춥다가 겨울에는 참인데 지금은 춥다가 여름에는 그릇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는 춥다라는 명제가 겨울에는 참이고 여름에는 그릇이다. 이렇게 참값이 바뀌는 걸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지금은 춥다가 이 사람이 기존에 말하는 방식이고 근데 지금은 춥다라는 건 사실 문장이죠. 이제 문장 발화죠. 문장 발화 또는 문장 기제인데 이게 언제 발화되고 언제 기제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 거야. 다른 명제를. 근데 오늘 우리 데이트할까요? 했을 때는 2023년 9월 6일입니까? 6일에 데이트하자는 이야기고 내가 내일 누가 데이트할까요? 그러면 2023년 9월 7일에 데이트하자는 얘기니까 사실은 두 개의 명제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오늘 겉보기에 문장은 오늘 데이트할까요? 똑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똑같은 문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명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늘 그 사람과 데이트했다라는 어떤 문장에 오늘에다가 이제 시간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김명석은 영훈과 2023년 9월 6일에 데이트한다 라는 어떤 문장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는 영훈이랑 데이트했다 그러면 조승아는 그 발언한 시간에 영훈과 데이트하는 문장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똑같은 문장 발화가 언제 발화되고 언제 또 누가 발화되느냐 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명제를 표현할 뿐이지 똑같은 명제가 참가에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명제 개념이에요. 이 명제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명제의 특징은 문장 표현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장에 있는 지시사 같은 걸 다 뜻을 집어넣어서 구체로 표현했던 것을 이제 맹제로 한다면 그 맹제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참까지 바뀌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제와 시간, 사건은 매우 다른 존재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쪽. 그래서 이제 나는 맹제에다가 매기는 확률과 사건에다가 매기는 확률을 아예 다른 확률로 가려지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에다가 이제 매기는 어떤 확률을 일어남직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맹제에 대한 어떤 믿음직함을 주는 것, 이거를 믿음직함이라 부르겠다라고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일어남직함과 믿음직함을 하나는 객관 확률, 하나는 주관 확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존재 확률, 하나는 인식 확률 나누고, 존재 확률은 사건에다 매기는 거고 인식 확률은 맹제에 매기는 거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의하는 게 제 어떤 정의고, 다음 쪽. 그래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가 이제 사건에 대한 거야. 사건과 맹제가 각각 어려워요. 각각 어려운데 행사학자들이 제일 이제 요즘 골몰이 하는 게 사건이 뭔지 맹제가 뭔지인데, 사실 맹제는 그 행사학적 주제나 존재론의 주장은 항목은 아니라고. 사실 맹제는 어느 철학의 주제야. 문장의 뜻을 맹제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뜻이 뭐냐? 그러면 문장의 뜻을 알면 언제 참이 되는지 언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간하는 능력을, 어떤 기능을 해주는 게 뜻이다고 본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맹제는 존재론이나 행위사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고 인식론이나 어떤 어느 철학의 주제고, 사건은 이제 그야말로 또 이제 존재론의 주장이죠. 행사학 주제, 또 심리차의 주제인데, 그래서 두 개가 각각 다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저는 이제 사건은 존재하는 항목이다. 존재하는 항목이다. 근데 맹제는 존재하는 항목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맹제는 존재하는 항목이라 그러면 온갖 행위사학적인 어떤 수수께끼로 튀어나와, 맹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맹제를 존재론적 대상으로 보고 탐구하는 어떤 논의들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건은 어쨌든 존재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항목에다가 매기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까 존재 확률은 사건에다가 매기는 인식해라 하는 게 좀 짝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 맹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적인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가상적인 어떤 상정체예요. 수처럼 2, 3 이거를 어딘가에 존재하는 객체로 보면 안 돼. 수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2, 3이 뜻이 2, 3 더하기 5 같은 맹제도 2와 3이 또 가상체듯이, 가상체에서 이걸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식의 튼튼함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체를 2 더하기 3은 진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수학의 어떤 진실이 우리 신경이 만든 거라는 주장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인 걸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맹제 자체를 존재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인식이 갖는 어떤 확고함을, 아니 객관적인 알을 설명하기 위한 인식적 항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매기는 확률과 여기에 매기는 확률이 매우 다르다. 이 견해예요. 근데 그 다음 어려운 물이 뭐냐면, 여기 이 각각의 사건이 뭔지 맹제가 뭔지 이 어려운 물음이고, 특히 심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힘들어. 왜냐면 맹제 태도, 믿음이 심리의 사건이거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믿는 거거든. 내가 어떤 걸 믿고 있어. 원장님이 지금 이 강의 주제에 심취해 있다라고 믿는 사건은 이곳에서 이 시간에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제에 대해서 내가 갖는 태도인데, 믿음이 이 맹제에 대한 태도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 이제 식물 사건이라고 그러거든. 이 맹제 태도는 물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심리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게 있어. 이게 데이비슨의 독립자 이론이야. 한 심리 사건, 한 물리 사건이란 말이
지금 이 믿음을 갖는 이 사건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가기 때문에 물리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데 그놈에 대해서 이를 남직함을 줄 수 있지. 왜냐하면 심리 사건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을 김명석이 이러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건에 대한 이를 남직함을 또 매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직함과 이제 그 이를 남직함 뒤섞이는 상황이 심리적인 사건, 마음 사건이 있을 때는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언어 철학, 심리 철학, 뭐 인신도 모든 게 다 들어오는 주제라서 이건 다루면 안 된다. 내가 이걸 다루기에는 너무 벅찬 주제고 우리가 이걸 다룰 수는 없다. 그건 뭐 한참 이론이 성숙한 뒤에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사건을 무리의 사건으로 한정해서 이 담론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까지 질문. 동일. 좀 원장님도 질문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원장님 좀 이따가. 그래서 문장 봐봐. 거기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게 그 문장 발화가 이게 그 문장 발화는 아직 명제가 아닌 거고 그걸 명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만약에 그런 다음에 참가를 따지 않는다는 건가요? 문장 발화가 이제 지금은 춥다. 내가 발화했잖아요. 네. 이 지금은 춥다라고 발화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문장으로 표현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기재. 그럼 얘 뜻이 있겠지. 뜻. 이 뜻이 명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지금은 춥다라는 말의 뜻. 예를 들어 올린 그 뜻이 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시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네, 이야기 아닌가요? 뜻이 그렇죠. 다른 명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은 춥다라고 발한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가 여름에 지금은 춥다라고 표현한 이 문장이 뜻하는 명제가 다르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은 사실 지금은 춥다라는 말이 그 명제로 전환하면 12월 31일 5시 30분은 춥다. 그렇죠. 2023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실제 다른 명제라는 그렇죠. 네. 얘기인 거고 그렇게 전환해야 참거짓을 판별할 수 그러면 다른 명제고 다른 명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참 하나는 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은 수요일에다가 사실은 2023년 9월 6일입니까? 네. 6일은 수요일이란 말이잖아요. 네. 이 발언은 지금 참이잖아. 네. 이 발언은 내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오늘은 수요일에다가 거짓입니다. 아니 2023년 내일도 9월 참입니다. 6일은 수요일이란 말이 오늘 네. 참이고 내일도 참이고 참이잖아. 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이다가 뜻하는 바가 만일 2023년 9월 6일은 수요일이란 말이라면 이거는 시간의 간격이 3이라는 거야 쭉. 네. 알겠죠? 근데 이게 참까지 바뀐지 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어제 내가 발화했어. 오늘은 수요일이다. 그럼 이 말은 2023년 9월 5일은 수요일이라는 말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오늘도 거짓말이고 내일도 그냥 거짓말인 거지. 이게 두 명제가 달라니까 오늘은 수요일이라는 말이 언제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명제를 표현하고 그런 각각의 값들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래서 명제를 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요일이다 이 말을 항상 뜻이 똑같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죠? 언제 방향에 따라 뜻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르단 말이 명제가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야. 다만 문장은 똑같은 거죠. 오늘은 수요일이라는 문장은 똑같지만 명제는 다르다고 이해되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명제는 똑같고 시간에 따라 참가에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명제와 사건을 매우 다른 거고 명제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 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모든 명제는 사실상 물리적 시간과 물리 공간을 태그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진 않겠죠. 나는 사람이다 같은 그런 태가 필요 없겠죠.
시간은 좀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간 태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보통 사건을 기술할 때 사건이나 어떤 걸 이제 기술할 때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시간과 공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사건을 기술하는 또 문장을 쓸 수 있거든.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과 사건은 약간 달라요. 어쨌든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의 경우에는 그 시간과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건 종류가 있거든. 사건 종류.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건 자체 유가 있다고. 사랑하는 사건 같으면 나는 한결같이 너를 사랑해. 이 말은 한결같이 사랑해는 시간 태그가 필요 없잖아.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순간 이 사람이 사랑 안 하면 그 말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한결같이 사랑해라는 문장 어떤 말은 여기에 시간과 장소 태그가 없지만 참고해서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제에 항상 시간 태그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구분을 해요. 그건 태그가 있는 문장과 태그가 없는 문장을 구분하고 그 두 개를 매우 다르게 다뤄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인덱시칼 그래요. 인덱시칼. 어려운 주제야 이게. 나, 이것, 그것 이런 게 있는 문장이 매우 어려운 문장이고 그게 나는 그 언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우리 사고에. 이제 그게 없는 문장이 있거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 같은 문장 있잖아요. 이게 논리학적 차원인데 이게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의미 있기 전에 뭐 이것은 죽는다든지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것은 사람이다 같은 거 있잖아. 저 또는 이 시간 여기 같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쌓여서 뭐 사람은 두바이 달렸다든지 이런 게 막 쌓이고 뭐 이렇게 보편적 문장이 생기니까 가장 밑바닥에는 이거 저 나 같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명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거의 명제론 또는 의미론이니까 중요한 주제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나 명제에 확률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건과 명제를 구분하는 정의가 지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오면 내가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